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하기 전에 10월 10일 핸즈온 잠깐만 광고 드리고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 선생님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원장님하고 총무님이 좀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이번 학기에는 시험적으로 에코카디오그래피를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실증을 내시지 않을까가 제일 걱정입니다. 이거 쓸데없는 시간에 이거 듣고 있지 않나 그런 제 걱정이 제일 많고요. 이번 학기에는 최대한 쉽고 편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쉽고 편하게 기본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월 10일 날 에코만 하는 날이 하루 있습니다. 그날 기계를 2대를 준비해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쉽게 한번 시도를 해보실 수 있도록 핸즈온을 한 10분 정도만 나중에 신청을 받을 텐데 10분 정도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강사는 서울에 힘창순환기학회 총무이사 하신 이경진 선생님이라고 개원에 계시는데 그 전에 에코를 스텝을 하시고 연수도 갔다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조금 모자라고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이호명 선생이나 논술 선생님한테 지체 없이 말씀해 주시면 또 시정해 나가고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균진 내과 이명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신장 초음파 엑스레이 샘플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일단 보험 기준. 실제로 신장 초음파 보험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다 관심 없으셔서 그냥 비급여로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근데 실제로 대학병원에서는 지금은 급여 반, 비급여 반으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초진 환자들도 심장질환이 의심이 되면 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저희가 뭐 크라이테리아든지 심평 기준이 어떤지 잘 몰라서 그리고 실제로 적용을 잘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기본 심장 초음파 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0월달 그때 복부 초음파 4대 중증 질환에 보험될 때 심장 초음파 실제로 보험됐습니다. 심장 질환이 4대 중증 질환이 의심되고 뭐 특이한 가을이 있는 경우 실시해 볼 수 있다. 근데 뭐 그러니까 MI라든지 언스테이블 안자이나 뭐 DCM,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패시라든지 이런 뭐 희귀 질환들 그런 것만 된다 생각하고 보험을 안 했는데 사실 뭐 다 그때 돈도 나왔고 뭐 보험 초음파도 뭐 심장 초음파는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단순이 있고 일반이 있고 전문이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이렇게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개원 입장에서는 전문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학병원에서 전문하고 다 삭감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하고 단순을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시고, 이게 행위정의라고 해가지고 심장 초음파에 할 때 단순에서는 뭘 찍어야 되는지 투 디멘셔널, M모드, 컬러 도플러 간 기본적인 거. 근데 사실은 디테일하게 어떻게 찍어야 되고 뭘 찍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코멘트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일반도 마찬가지로 단순에 포함됐던 내용의 스펙트럴 도플러 그리고 뭐 자심실 용적의 정량 분석이 필요한 경우, 전문 같은 경우에서는 뭐 스트레인이라든지 3D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 근데 실제로 여기에 맞춰서 한다고 하더라도 대학병원에 삭감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반 정도까지는 저희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에 그렇게 보험이 됐는데 실제로는 안 하고 있다가 작년에 2017년 축에 신초음파 학회에서 홍근우 선생님이 심장 초음파 보험 세션 해가지고 아예 따로 한 챕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들어봤는데 여기 나온 내용들은 저희랑 별 상관없습니다. 4대 중증 질환, 뭐 개심술, 뭐 암환자, 뭐 사실 뭐 아디라마이신이나 그런 걸 사용하면 케모톡식 인듀스드 카디오마이패스가 생겨서 뭐 그것도 보험이 된다고 합니다. 뭐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 쪽에서도 문턱이 좀 높고, 뭐 탑의를 하면 뭐 자기도 횟수가 풀려, 그것보다는 사실 요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급여심 초음파의 행위적인, 그러니까 단순 초음파에서는 적응증은 뭐냐? 그럼 적응증은 심장 질환이 의심이 되는 경우, 사실 이거 좀 너무 넓은데, 근데 실제로 저희가 보는 환자들 답니다. 고혈압, 당뇨, 뭐 고령, 가족력이 뭐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들 한 10년도 이상 있는 경우, 사실 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LVH라든지 뭐 PAC, PVC 뭐 그런 거 있으면 사실은 된다고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질환 관련 증상이 있는 환자들, 예를 들면 팔피테이션이라든지 디스미아, 체스트, 사실 뭐 에코하는 이유가 뭐 그거밖에 없겠습니까? 그리고 심자음이 의심되는 환자, 뭐 청진을 많이 안 하시는데 뭐 밸브에 머머가 들리면 이것도 심장 질환 의심이 돼서 뭐 해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 이거는 조금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우리 복부 초음파를 하면 단순히 제한 초음파처럼 그런 건데, 요거는 일단은 넘어가시고 일단은 한 번은 보험이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 신초음파 행위정의 사실은 이게 뭘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이 심평원 홈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 그 행위정의입니다. 저도 이게 찾아봤는데 없었는데 이번에 우연찮게 심평원에 이게 삭감된 거 들어가면서 보니까 행위정의라는 챕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심장 초음파를 치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디테일하게 나왔지만 실제로 심장 초음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다 맞는 이걸 보고 뭘 찍으라는지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 작년에 그 2017년 추계 신초음파학회 홍그루쌤 발표하는 거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슬라이드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때 강조하는 게 심전도를 반드시 일단 부착하고 있어야 된다. 심전도 부착하면서 그 다음에 이 단순 초음파는 동영상까지 남길 필요 없고 스틸컷만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D 그 다음에 저희가 움직임이 그런 걸 보고 M-모드 기본적인 거 하고 칼라 도플러 사실 뭐 어디를 어떻게 해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심실 구혈율, 이젝션 프랙션을 좀 체크를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저희가 더 가격도 좀 세고 한번 해보는 한데 뭐 질환 다 심장 질환 대부분 답니다. 이스케믹 하트 디지라든지 하트 페일리어라든지 밸브라 이밸루에이션 그리고 카디오마이패스 그리고 심장의 구조적인 결함이 의심될 때 뭐 사실은 또 기타 보시면 기타 유의한 심장 질환이 의심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이 의심이 되면 사실은 초음파는 일단 1회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단순에 비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당연히 심전도는 부착하고 동영상의 저장 장치를 활성화시키는 동영상을 꼭 남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다음에 동영상과 도플러 영상 10개 이상. 근데 보통 저희가 실제로 찍으면 뭐 10개 이상이 한 20개 이상 보통 찍죠. 뭐 그 정도 남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D, M-모드, 칼라 도플러 그리고 스펙트럴 도플러. 그러니까 그 앞에 단순에서는 스펙트럴이라 해가지고 뭐 에어틱 밸브의 속도라든지 마이트럴 밸브 인플로라든지 뭐 그런 걸 해라고 하는 건 없는데 여기서는 그런 걸 좀 남기라고 하고 그다음 M 모드를 해서 앞에서는 그냥 M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디테일하게 뭐 자심실 내경이라든지 심실 중격, 후벽 두께, 자심방 내경이나 이런 걸 측정을 하고 우심실 수축기 압력이라든지 EF, 자심실 용적 같은 걸 체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심슨으로 해가지고 EF를 좀 측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다이스로 디스펑션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기고 그 전문은 사실은 그 일반에 비해서 별 차이는 없는데 청색전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거 말고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남기는 거는 이제는 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디셀레레이션 타임이라든지 마이트럴 애널 벨로시티 뭐 그걸로 해야 뭐 다이스로 디스펑션을 평가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전문으로 하면 삭감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만약에 뭐 동영상 남기는 게 없다 그럼 단순으로 한번 해봄직하고요. 그 다음에 뭐 동영상은 내 컴퓨터에 세이브할 수 있고 뭐 기본적인 뷰 잡을 수 있겠다 하면 일반으로 심장 질환이 의심이 되고 뭐 혈압 있고 당뇨 있고 고혈압 있고 체스트 페인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작년 11월부터 청문회 해봤는데 삭감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장 기본 초음파 영상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영상은 뭐 일단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파라스트날에서 롱과 숏, 그 다음에 에피칼에서 4, 3, 2, 5 챔버 뷰, 그리고 수프라스트날과 서브코스탈. 수프라스트날 같은 경우에서는 뭐 에어틱 밸브 리버시테이션에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 옵셔널하게 하시는 거고 이거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조금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량 평가를 위해서는 M 모드라든지 도플러, 칼라 스펙트럴, 티슈 노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심장 초음파를 보시면 뭐 심장은 뭐 사실 구조가 조금 복잡합니다. 학교 다닐 때 뭐 심장학이 제일 뭐 본과 4학년 되면 뭐 시험 치면 낙제도 많이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장 길게 한번 장축으로 잘라서 파라스트날 쪽으로 롱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90도로 잘라서 숏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위치를 바꿔서 포체를 가장 기본적인 뷰가 되겠습니다. 심장 초음파 보시면 여기 이게 프로브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 스터넘 쪽에 옆에 쪽에 파라스터널 쪽하고 그다음 에피칼, 그다음에 서브코스탈 쪽, 그다음에 수프라스터널. 심장 초음파로 볼 수 알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스트럭처랑 그리고 또 뭐 펑션하는 측면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챔버, 밸브, 그다음에 매스가 있으면 베지테이션인지 스롬부스인지 튜머인지 그리고 페리카드 이퓨전이 있으면 페리카드 이퓨전이 페리카디움에 예를 들면 페리카드 이퓨전이 있는지 아니면 컨스트릭티브 페리카다이티스가 있는지 그런 것도 DDX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장 주위에 있는 구조물들도 확인해야 되는데 플루랄 이퓨전이 있다든지 IVC, 헤파틱 베인, SVC를 확인해서 나중에 이거는 다이솔 디스펑션일 때 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레이트 베셀, 에올타, 뭐 풀모닉 아트리 이런 것들도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보시면 파라스터널 뷰는 그 환자를 레프트 데쿠비투스로 눕히고 그 다음에 레프트 3번과 4번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에 프로브를 갖다 대고 사실 위치는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딱 교과서인 거는 세 번째, 네 번째인데 뷰를 봤을 때 그 에올타와 LV가 가장 길게 나오는 뷰. 예를 들면 실제로 이게 조금 위치가 올라가면 뷰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게 꺾여버립니다. 그럼 한 90도씩 그리면 이게 각이 완만하게 뭐 둔각을 이렇게 이룰 수 있게 그리고 에올틱 밸브가 이렇게 중간에 위치할 수 있게 그리고 처음에 재면 이게 지금 13에서 15cm 정도 우리나라 한 평균적으로 보통 뎁스를 이렇게 하는데 처음 할 때는 20cm 정도로 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장기들 그러니까 플로라의 퓨전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이게 해부학적 구조를 좀 보시고 이 밸브가 이게 뭐 에어틱 밸브가 non 코로닉 커스비 있는지 라이트 코로닉 커스비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이 마이트랄 밸브의 움직임도 확인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트랄 밸브 프레스 같은 경우에서는 파라스터널 롱 뷰가 가장 중요한 그게 되겠습니다. 파라스터널 숏 엑시스 뷰는 이게 지금 파라스터널 롱에서 90도로 틸팅해서 이 나중에 프로브 또 보시면 요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이거 심장에서는 조금 인디케이터가 좀 중요합니다. 그 인디케이터를 우리 프로브를 했을 때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그 위치가 레프트 숄더 쪽으로 위치하게 그러니까 파라스터널 롱에서 90도로 시계 방향 로테이션을 해서 그러니까 네 군데 레벨 에올틱 레벨, 마이트랄 밸브 레벨, 그다음에 파필러리 머슬 레벨, 그다음에 에이펙스 레벨 이렇게 영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하나 보시면 에올틱 밸브 레벨에서는 일단 제일 관찰해야 되는 건 일단 에올틱 밸브의 개폐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이게 non 코로닉 커스비인지 라이트 코로닉 커스비인지 그 레프트 코로닉 커스비인지 그리고 이쪽에 라이트 에이트룸이고 라이트 벤트리클인데 라이트 에이트룸과 라이트 벤트리클에 트리커스필 밸브 리커시테이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벤트리클이 커져 있는지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스터널 숏 엑시스 뷰에서는 마이트랄 밸브 레벨에서는 일단은 마이트랄 밸브가 개폐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고 이게 나중에 드물지만 그 소아에서 ASD나 뭐 그런 게 있는 경우에서는 마이트랄 밸브 크래프트라 해가지고 이게 생기는 경우에서는 이 뷰가 가장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뷰에서는 월 모션을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이쪽에 보고 어디 영역이 나갔는지를 보고 그거는 나중에 한번 또 강의가 기회가 있으면 할 텐데 어디 테리토리가 의심이 되면 이쪽에 저기 뭐 에코 레포트를 보면 안테로 세프탈, 안테로 뭐 라테랄 뭐 임페로 뭐 라테랄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부위에 어디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필러리 머슬 레벨에서는 여기서는 특별히 보실 거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월이 얼마나 심장 자체가 이게 컨트랙티빌리티가 잘 유지가 되는지 보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쪽을 보고 그러니까 septum이라든지 아니면 안테리어 월이라든지 인페리어 월이라든지 어디가 이상인지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이펙스 쪽에서는 사실은 이쪽에는 문제가 뭐냐니까 DCM이라든지 그다음에 어큐트 MI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나중에 되면 EF가 떨어지면 실제 스럼부스가 생깁니다. 그쪽에. 그러면 에이펙스 쪽에 제일 잘 생기기 때문에 이 뷰를 해서 스럼부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위치를 바꿔서 에피컬 포챔버 뷰를 보시면 에피컬 포챔버 뷰가 가장 심장에 뭐 환자들도 봤을 때 심장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뷰인데 보시면 보통 이게 병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구에서는 대부분 레프트 벤트리클이 이쪽에 왼쪽에 위치하는데 뭐 메이어라든지 세브란스 같은 경우에서는 레프트 벤트리클이 오른쪽에 위치하는 경우죠. 그래서 대부분 그 위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런데 레프트 벤트리클이다 아니다라는 걸 구별하기 위해서는 보시면 조금 큰 게 어쨌든 레프트 벤트리클입니다. 그리고 이 트리커스피드 밸브가 실제로 RV 에이펙스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밑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게 한 1cm 이상이면 앱스타인 어노말리라는 그런 것들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뭐 스럼부스나 이런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모더레이트 밴드라고 해가지고 노멀 아나토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뷰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니까 나중에 보시면 마이트랄 밸브 인플로라든지 그리고 뭐 티슈 도플러라든지 그리고 월 모션도 여기서 보고 뭐 안테로 라테랄, 인페로 미디알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투 챔버 뷰는 프로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조금 더 로테이션해서 심장의 안테리어, 인페리어 안테리어 월과 인페리어 월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MR이 이런 게 있으면
밸브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 이걸루션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 한 다음에는 저희가 사실은 EF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M 모드를 꺼서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심슨 메서드라 해가지고 이건 뭐 기계로 재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로 해서 EF를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에픽과 3챔버 뷰 같은 경우에서는 마찬가지로 2챔버 뷰에서 반시 방향을 조금 더 로테이션해서 실제로 파라스트나 롱뷰가 그러니까 그 에이펙스가 잘 보이는 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에어틱 밸브 속도를 잰다든지 TR이 있다든지 그런 걸 좀 확인해요. 사실은 파라스트나 롱하고 좀 대동소이합니다. 그다음 5챔버 뷰 같은 경우에서는 이 환자는 지금 AR이 좀 있긴 있는데 이 뷰에서는 에어틱 밸브에 이게 나중에 보면 CW 도플을 돼서 그 에어틱 밸브가 스테노시스가 있으면 속도가 증가됩니다.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또 위치로 가서 서브포스탈, 그러니까 우리 몸 쪽에 이렇게 누우시면 지포이드 프로세스 쪽으로 어프로치해서 약간은 변형된 포챔버 뷰인데 뭐 에이펙스 쪽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 뷰가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는 건 COPD라든지 심장이 이게 스토너 쪽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아가지고 그런 경우에서는 이 뷰를 보고 포챔버 뷰를 대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뷰에서 보시면 그 사실 리버 쪽에 붙어 있는 게 RV와 RA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도프를 띄워서 PF라고 페이턴트 포라멘 오발레라고 이게 그 신경과나 심장내과에서 가장 컨설트 많이 보는 게 임파 보면 T 해달라 하는데 이쪽에 뭐 이 개통이 돼서 이 스무스 떠내려가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IVC 사이즈를 재야 됩니다. IVC 사이즈를 재고 이게 호흡에 따라서 베리에이션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왜 그러니까 IVC가 커져 있으면 심장 자체에 달술 디스펑션이 떨어져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프라스터널 뷰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 루틴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 뭐 환자 이렇게 눕혀가지고 목을 뒤로 제껴서 그렇게 하는데 AR이나 뭐 에어틱 다이섹션이 의심이 되는 때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량적인 평가로 들어가서 M 모드에 대해서 사실 M 모드가 일단 에코 레포트를 남길 때 남긴 증색 그 정보 제일 많기 때문에 일단 M 모드는 어떻게 해서 다 끄려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끄면 그 septum 쪽의 두께와 그 포스테리어 쪽의 두께 그리고 이게 LV 사이즈를 이렇게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컴퓨터에서 알아서 리액션 프레셔를 계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밸브 개폐율도 확인하고 사실은 여기만 끊는 건 아니고요. 에어틱 밸브 레벨, 마이트럴 밸브를 다 끄어서 그렇게 모양을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이쪽에 끄어서 에어틱 밸브 레벨에서는 그 선을 끄어서 그 다음에 에어틱 사이즈라든지 에어르타이 사이즈라든지 LA 챔버 사이즈 측정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LA 챔버 사이즈는 지금 이렇게 측정하지는 않고요. 나중에 보면 디스크 메소드를 해가지고 볼륨 메트릭 메소드를 그렇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라는 뭐 보시면 뭐 눈에 흔한 영상인데 이 MR이 있는 걸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제로 그리고 이제 이 도플러를 사용해서 하는 게 칼라를 보셨고 지금은 스펙트럴 도플러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니까 도플러를 이용해서 이제 속도를 이렇게 측정합니다. 펄스 웨이브 도플러와 컨티뉴스 웨이브 도플러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복부를 볼 때는 보통 PW 정도 많이 하고 CW를 하실 일이 별로 없는데 심장 CW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PW 같은 경우에서는 이 샘플 볼륨을 정해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속도가 빠른 경우에서는 이게 나중에 되면 그 엘리에이징 이펙트라고 엘리어징 페노미나이라고 해서 나중에 그 초음파를 보시면 그림에 이렇게 갔다가 반으로 잘려서 반 밑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레버라운드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렇게 판고 면적이 좁고 빠른 데서는 CW 웨이브 도플러가 됩니다. 근데 CW 웨이브 도플러 그럼 다 지금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위치 정보가 없습니다. 위치 정보가 없기 때문에 CW, PW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 PW, CW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느냐? 보시면 PW는 그 한 지점에서의 속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밑에는 까맣게 나옵니다. 근데 CW는 연속적인 그쪽이기 때문에 이거 다 하얗게 나옵니다. 그렇게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CW는 실제로 우리 최대 속도를 잴 수 있는 9m/s까지 그 다음에 펄스 웨이브 도플러는 2m/s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심장에 대한 우리 정량 평가를 할 때 이쪽에는 이걸 이용하고 저쪽에는 이걸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티슈 도플러는 사실 다이솔 디스펑션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데 심장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 실제로 이게 나중에 되면 뭐 E 프라임이라고 뭐 다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이트랄 밸브 인플로 뷰에서 이 벨로시티와 그리고 티슈 도플러의 이 프라임을 갖다가 나눠서 계산을 하면 실제로 그게 PCWP 그러니까 풀물 웨지 프레셔랑 뭐 코릴레이션이 좋다고 얘기하긴 합니다. 제가 이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일단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사실 저도 초음파는 이게 동영상은 그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잘 안 남기는데 일단은 어쨌든 동영상 보면 남겨야 돼서 그런데 파라스타나 롱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칼라 도플을 우선은 보고 싶은데 이게 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냥 크게 하시면 이게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져서 이게 화질이 좀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부위만 에어틱 밸브를 보겠다면 칼라 박스를 그 사이즈에 맞춰서 그리고 마이트랄 밸브 쪽에 또 갖다 대고 그러면 뭐 마이트랄 밸브 프로렉스라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M 모드를 재서 뭐 EF가 얼마다 뭐 사이즈가 얼마다 그런 걸 확인을 하시고요. 파라스타나 롱 같은 경우에는 에어틱 밸브 레벨 측정하고 마이트랄 밸브 레벨 보시고 그다음에 도플을 띄워서 AR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박스는 일단 작게 그 다음에 여기는 라이트 벤트리클, 라이트 에이트리움이니까 트리커스페드 리버지테이션이 요게 중요하니까 나중에 RV 프레셔를 잴 때 이게 중요한 플루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쪽은 라이트 벤트리클에서 풀머니 아트리 쪽으로 나가는 풀머니 밸브 쪽인데 이쪽에 뭐 미니멀하게 풀머니 밸브 리버지테이션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픽과 포챔버뷰는 보시면 이거는 좀 디지가 있는 안전데 보시면 MR 있죠. 예, 포챔버 뷰에서 보면 MR 있으니까 챔버 사이즈 컸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주둥이도 보면 이 배치도 안 맞고 그리고 그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일단 어쨌든 뭐 일반 같은 경우에서는 심슨까지 해서 그 EF를 갖다가 또 측정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대충 잘 보드를 맞춰서 끄어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100%라고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에픽과 3 챔버 뷰 보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MR 있구나, AR 있구나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에픽과 4 챔버 뷰에서는 아까 그 정량적인 검사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이솔 디스펑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아이소볼루메트릭 릴렉세이션 타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티슈 도플러 그리고 에어틱 밸브 벨로시티 이거는 에어틱 밸브 스테노시스라는 이런 걸 확인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이트랄 인플로 뷰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그리고 서브 포스탈 뷰에서는 이 도플을 띄어서 한번 보시고 여기는 아까 RVC 프레서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게 RVC 쪽에 이게 그 M 모드를 대시면 환자 호흡에 따라서 이게 컬랩스 되고 컬랩스 안 되냐에 따라서 이게 프레셔를 나중에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포트는 보시면 뭐 왜 했냐, 뭐 심장이 컸다. 키하 몸무게는 중요합니다. 왜냐니까 이게 나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볼륨이 어떻다. 그리고 EA 레이시가 어떻고, DT가 어떻고, 에어틱 밸브스는 그 밸런스가 어떻고, 그 포챔버 뷰에서 그 M 모드에서는 EF가 어떻고, 심슨에서 어떻고, 비주얼하게 밀어봤을 때 어떻다. 이 정도 레포트 남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심장 어쨌든 2D 이미지로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도플러로 그 다음에 정량적으로 이렇게 마이트럴 인필리브라든지 티슈 도플러 이미지라든지 에어틱 밸브 벨로시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표준 영상은 일단 파라스타널 롱, 숏, 그 다음에 에픽과 4챔버, 2챔버, 4챔버, 3챔버 뭐 그런 게 있고요. 정확한 영상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파라스타널 롱이 제일 못 잡으면 숏은 당연히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길게 잡아야 되고 함쪽자의 움직임은 사실 복부랑 마찬가지인데 심장이 크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좀 디테일하게 조금 움직여야 미세하게 움직여야 잘 나오고요. 그러니까 2D는 가능한 모든 구조물을 다 확인하고 그래서 정상 심장에 대해서 에코를 처음 볼 때 제일 어려운 게 이게 노말인지 어브노말인지 움직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 노말을 계속 보셔야 돼요. 노말을 계속 보시고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때 되면 이제 이게 어브노말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M 모드는 심실의 장축의 수직으로 그러니까 최대한 길게 잡아야 다시 M 모드 그리고 실제로는 심장이 이 할머니들이나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굽어져 있는 사람들은 심장이 거의 이렇게 쪼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M 모드 끄면 좀 커져 보입니다. 왜냐면 이게 그 수직으로 끊는 게 아니고 약간 호리젠탈하게 끄면서 다 LVH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그리고 보시고 에픽화 뷰에서는 심천부가 작아서 포쇼팅을 피하라고 됐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거 세그멘
세그멘트를 로컬라이제이션 해서 어디 영역에 병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포챔버 뷰가 좋아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내가 지금 잡은 게 에피카 포챔버 뷰에서 잘 잡았다 안 잡았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약간 로테이션 해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에이펙스에 있으면 로테이션 하시더라도 크게 뷰 자체가 흔들리지가 않는데 예를 들면 다른 데 위치에 잡았으면 이게 로테이션 해버리면 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했고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 계시면 잠깐 말씀해 주시고요. 네, 없으시면 오늘 토픽 강의 두 가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